거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모의 투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었어요. 야, 그때부터 이미 타고나신 분이시구나. Nope. 네. 왜 항공과학까지 하셨을까? 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까슝의 세상 잡사기, 까슝이 만난 사람들. 네, 오늘도 제가 정말 뵙고 싶었던 분을 모셨고요. 저는 이제 이분을 이제 오늘 처음 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을 처음 뵌 거고요. 이분과 뭐 그 전에 사전에 연락을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연락하기 전에 이분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이분과 되게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좀 제가 또 노력을 열심히 해서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좀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꼭 가는데, 봤더니 책이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보라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까슝이 세상 있는 답사기 블로그가 처음에 보라색 배경이었었거든요. 한동안 보라색을 하도 오래 처음에 바꾸긴 했는데, 완전히 보라색 바탕에다가 제목이 단순합니다. 투자의 가치라고 써 있고요. 이건규 지음 딱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야, 이분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책을 아무것도 홍보를 했을까? 책을 딱 읽어봤는데 진짜 서가지고요 30분 만에 책을 다 읽었어요. 너무 가독성이 좋고요. 아니, 주식 얘기를, 투자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을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느 출판사에 썼는지 봤더니 부크온인 거예요. 근데 부크온은 제가 있는 회사 옆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장한테 달려갔죠. 이 저자분 혹시 잘 아시냐 그랬더니 훌륭하신 분이라고. 근데 바쁘셔갖고 제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제가 뒤에 좀 소개받을 기회를 얻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원래 밥을 또 같이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투자의 가치라는 책 이건규 작가님이시고 또 대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 주식 쪽 투자자 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굉장히 오랜 기간 일을 하셨습니다. 가치 투자로 유명한 VIP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거의 뭐 한 18년 이상 근무를 하셨던 것 같고 17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요. 일을 워낙 잘하셔가지고요. 독립해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르네상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만드셔서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뭐랄까요? 앙팡 드리블, 다크호스 이런 식으로 지금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성장하시는 회사로 지금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있냐면요. 투자할 여력이 더 이상 없다고 마시더라고요. 워낙 많이 좀 고객분들이 많이 몰려고 이렇게 좀 많이 좀 응원해주고 계셔가지고요. 아무튼 그 르네상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것 같고요. 그분이 이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일단 여쭤볼 텐데,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실무 이론을 다 겸비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책을 또 많이 읽으시는 분이셔서 책을 읽어보면 알거든요. 이분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이제 이쪽 세계에서 전문가이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대부분 말을 어렵게 하세요. 그분들은 일상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되게 말을 어렵게 하시는데, 이분은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다 풀으셨어요. 제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모신 거니까요. 오늘 좀 그런 얘기 책 갖고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건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막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틀린 거 혹시 있나요? 너무 훌륭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의 또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또 진행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예, 책이 너무 좋아서요. 좀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어차피 책은 사서 보시면 아마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좀 책을 읽기 전에 이 정도 알고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만 제가 여쭤보고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전공이 뭐셨어요, 대학교에서? 저는 원래 이제 환경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원래, 다들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이과 전공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제가 이제 그 주식을 분석을 하면서 좀 다양한 산업들에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경제나 경영을 학부 때 전공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과 쪽을 전공한 부분이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더 이제 주식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직장이 이쪽 주식 쪽 회사이셨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대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 하셨던 건가요? 대학교 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했었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이쪽으로 이제 발을 들이게 된 부분은 사실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저도 나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전공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일을 찾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판단했던 포인트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자라고 해서 이제 그 두 가지 포인트에 이제 맞는 일이 저는 이제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네. 그때 제가 잘할 수 있는 잘할 수 일. 있는 네. 일. 야, 그거 거의 덕업일치잖아요. 많은 분들이 꿈꾸시는. 거기에 대표이사까지 됐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와 진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부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면은 저는 지금도 사실 이 일이 굉장히 좀 보람되고 재미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재미있으면서도 뭐 굉장히 좀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이 VIP 자산운용이셨어요?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JMB 투자자문이라는 곳에 1년 정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된 곳이 VIP 자산운용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 주변에 금융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신데 수업분이 계신데 이렇게 단순한 경력이 없어요. 엄청 자주 옮기시거든요. 최소한 5번, 10번 네. 이렇게 옮기시는데 네. 거의 VIP 자산운용에서 거의 전 시간을 다 보내셨어요. 예, 있었습니다. 예, 17년, 야, 저도 한국 갤럽에서 17년 있었거든요. 공통점이 있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교 때 투자 실적이 좋으셨었어요? 그때가 몇 년도였었나요? 제가 그 95학번이고요. 예, 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투자도 해봤고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직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투자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투자론. 예. 네. 근데 이제 뭐 저희 학과 수업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수업을 들어보고는 제가 이쪽에 굉장히 좀 매력적이구나,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이쪽이 이제 나한테 맞는 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투자론이 어느 분이 쓰신 거예요 혹시? 투자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원서이기 원서예요?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뭐 어떤 분이 썼다라기보다는 완전히 좀 이론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모의 투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었어요. 야, 그때부터 이미 타고나신 분이시구나. 네. 근데 한교보학까지 하셨을까? 왜? 그때만 해도 이제 네. 그쪽 부분이 네.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좀 그렇죠. 많이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얘기,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목이 투자의 가치예요.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단순한데,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지? 이게 또 의문점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투자의 가치가 뭡니까?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투자의 가치라는 부분을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길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투자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투기라는 부분하고 좀 그러니까 뭐 혼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투기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주식 투자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제대로 된 분석과 이제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기업에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돈을 잃기도 하고 사실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투자의 가치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제목이 진짜 좀 단순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마음에 쏙쏙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면은 그냥 워렌 버핏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네. 또 가치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도 가치 투자에 대한 설명인가요, 결국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네. 사실은 이제 사실 이제 과거의 투자자들의 어떤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약간 수익을 많이 냈던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성과만 내고 이제 사라져갔던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저희 기억 속에 이제 잊혀진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제 가치 투자자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대학교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가서 이제 대박을 낸다라기보다는 이제 보편적인 성공. 그러니까 대부분 좋은 대학에 좋은 과를 가면은 이제 평균 이상의 좋은 이제
좀 부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보편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가치 투자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는 다른 뭐 철학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잃지 않는 투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어려우시겠지만 네.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그럼 결국은 이제 가치 있는 것들을 투자한다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 가치 투자에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모멘텀 투자라고 볼 모멘텀 수 투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근데 얘기하면 가치 될까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네. 기본 바탕에는 이제 기업의 가격, 그러니까 주가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투자자가 네. 가치 투자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모멘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혹은 그 실제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고 실제로 관련이 전혀 없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의 어떤 주가가 움직이거나 그런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펀더멘탈의 근거에 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유행이거나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모멘텀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모멘텀 투자는 나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모멘텀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네. 모멘텀 투자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모멘텀 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은 이제 소수에 좀 불과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보편적으로 이제 투자해서 이제 성공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가 좀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 이 모멘텀 투자는 그러면 단기 투자일 수 있고 네. 가치 투자는 장기 투자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맞나요? 이제 어떤가요? 기간도 이제 네.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기간보다는 사실은 그 펀더멘털을 보는 관점이 좀 가장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펀더멘털을 기반한 투자냐 아니면은 그 수급에 따라서 이제 투자하는 투자자냐 이거에 따라서 모멘텀과 가치 투자가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책에도 나오긴 했는데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였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리포트를 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네. 펀더멘탈이에요. 아, 예. 밸류에이션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정의를 좀 해주시면 알기 쉽게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펀더멘털이라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숫자로, 그러니까 최종적인 숫자로만 봤을 때는 기업의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숫자로 마지막 표현되는 것이 이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트래킹을 하는 거죠. 이 회사의 실적이 왜 나느냐를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 회사의 이제 매출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 회사의 제품을 왜 사용하고 이용하고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왜 팔리는지 그리고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이 어떤 호응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매출단에서부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회사의 제품이 왜 팔리냐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 제품이 왜 팔리는지 이 부분이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이 회사의 경쟁력을 좀 의미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매출이 발생해서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이 과정을 쫓다 보면은 이 회사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익 추정도 좀 강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펀더멘탈을 분석한다는 거 말씀하신 것들은 기업의 실적을 분석하는 것들이다. 그것도 이제 연차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뭐 이게 또 늘어나게 되면 어떤 것들 때문에 이제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제가 것들? 이제 네. 그 실적이란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실적이다 보니 이제 음. 실적이란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뭐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결국에는 이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무엇인가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펀더멘털이라고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본질적인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어떻게 또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A라는 제품을 살 때 네.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음. 이 제품이 과연 잘 팔릴까? 혹은 사람들이 왜 찾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찾게 될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경쟁사 제품이 이제 팔리고 있는지 혹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본질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차별성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실적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본질 경쟁력이 높다라고 하면은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네. 평가하는 건가요? 네, 펀더멘털이 이제 견고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실적이라고 뭐 말씀드리면 이제 실적이 좋으면은 뭐 펀더멘털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은 어떤 거예요, 뜻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물건의 제품 가격을 봤을 때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생수 가격이 500원이다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가격을 보면은 이제 그 본질적인 이제 그 물의 가치는 500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네. 가격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주가라는 부분은 이제 주가만 봐서는 이게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주가가 43,000원이면은 이게 이제 싸다라고 비싸다라고 그 주가만 보고서는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물가격은 500원이다, 1,000원이다, 5,000원이다 이러면은 비싸다라는 부분을 이제 가격만 보고 알 수 있지만 네.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만 봐서는 사실 이 주식이 싸다, 비싸다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지표가 되는 부분이 이제 PE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PER이라는 지표는 어떤 지표냐면은 이제 그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이제 주가가 아니라 전체 그 기업 가치를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느냐가 PER이라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면은 그 숫자가 이제 그 나오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100억의 순이익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은 PER이 10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PER이 10배라는 의미는 이제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비해서 얼마의 가치를 받고 있느냐 이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이제 쉽게 이제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PER이 10배라는 부분은 이제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100억이라는 순이익을 벌었을 때 이제 10년 정도 수익을 벌면은 1,000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투자했을 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00억짜리 100억 정도 순이익이 나는 회사에 1,000억을 주고 산다고 하면은 10년이면 회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PER은 10배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저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예. 횟수 시기가 더 빨라지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 일반인 네.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뭐 덧붙여서 설명드리면요. 네. PER의 역수가 네. 약간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10년에 회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ER이 10배인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그 역수를 하면은 네. 10%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10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수익률을 환산했을 때는 네. 연평균 예, 10%의 어떤 그 기대 수익률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PER이 5배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5분의 1 하면은 20%가 20%. 나오게 되는데요. 뭐 그 회사의 기대 수익률 20%. 그리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명쾌해지네요. 예, 와. PER이 20배인 경우에는 네. 뭐 기대 수익률 5%.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도 그 적정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게 뭐 몇 프로다, 몇 배다라고 했을 때 적정 가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좀 근데 이제 있나요? 그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예, 어렵죠. 예. 저희 이제 국내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8배에서 12배 정도에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PER이 뭐 시장 평균 대비해서 싸다. 네. 예를 들어서 시장 평균이 10배인데 그 회사 이제 PER이 8배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 평균 PER이 10배인데 만약에 그 회사의 PER이 15배다라고 하면은 시장 평균 대비했을 때 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이 펀드를 운영하시잖아요. 네, 예. 그럼 이런 저퍼 종목들을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퍼주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 다양한 각국의 사례들, 그러니까 네. 국내를 포함한 각국의 사례들을 봤을 때 뭐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서 저퍼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평균 대비했을 때 좀 월등한 수익을 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이제 두 가지 큰 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엔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은 네. 이제 그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되고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PR이 낮았을 때 이제 PR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PR이 이제 6배인 주식을 샀다라고 했을 때 네. 만약에 시장 평균 PR이 12배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주식이 이제 PR이 6배에서 12배가 된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이제 2배 상승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2배.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PR이 18배짜리 샀다라고 하면은 네. 그게 뭐 26배, 뭐 30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더 높은 평가를 받기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PR이 낮은 주식을 샀을 때 어떤 PR이 높아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싼 주식을 사는 것들이 어떤 기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것들이네요.